인공지능의 골치 아픈 문제, 그리고 정치판의 혼란. 이 둘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두 세계에 똑같은 법칙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AI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겪는 아주 구체적인 딜레마.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엔지니어 한 명의 골칫거리가 기업의 문제, 국가안보, 심지어 정치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꿰뚫는 어떤 보편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 바로 엔지니어의 딜레마입니다. 착한 AI, 좋은 AI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양심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엔 한 줄 한 줄의 코드로 구현해야 하는 현실. 바로 그 엄청난 간극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분석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범위 설정의 논증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정의나 공정 같은 되게 좋은 가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AI를 정의롭게 만들자. 말은 참 쉽죠. 근데 그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할 건데요? 바로 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고민이 바로 기술의 최전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인용문처럼 엔지니어들이 직접 말하는 거죠. 정의 같은 좋은 말은 알겠는데 그걸로는 실제 코드를 짤 수가 없다고요. 말 그대로 이상과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추상적인 이상과 구체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게 과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것 같죠? 자, 지금부터 이 질문을 딱 들고 우리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바로 거대 기술 기업 쿠팡의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정의. 이 거창한 목표가 어떻게 수많은 논란과 변명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 범위 설정의 논증이 현실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 간극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쪽엔 소비자를 위한 정의라는 아주 단순하고 이상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국회 논쟁,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변명들, 그리고 과징금 몇 푼을 놓고 벌이는 지저분한 싸움뿐이죠.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바로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간극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쿠팡의 정보보안 투자 비율, 고작 0.2%. 경쟁사인 아마존이 1.5%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 기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 국회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이 분노 섞인 질문은요, 이 문제를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서 아주 인간적인 갈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추상적이기만 했던 정의라는 단어가 책임져라 라는 구체적인 외침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의 영역으로 가보죠. 여기서는요, 추상과 현실의 간극이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인지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이게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죠. 사람들의 생각, 그 자체를 직접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전쟁터를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를 넘어서 마침내 6번째 전쟁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범위 설정의 논증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국가 전체의 생각을 통째로 흔들려는 인지전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치인들은 이 심각한 안보 문제를 고작 악성 댓글 문제 정도로 축소해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인식의 간극,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뜻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 속에 숨겨진 간극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그 숫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담론,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이라는 게 뭔지, 그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도구가 바로 여론조사, 즉 데이터입니다. 추상적인 민심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정부 지원 57.7%, 야당 지원 35.0%. 자, 보세요. 국민의 뜻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이렇게 선명한 숫자로 딱 바뀌었죠.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명확해 보이는 데이터가 발표되는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순수한 숫자가 아니게 됩니다. 유리하면 민심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조작이라고 하죠. 정치 전략의 도구로, 당내 갈등의 무기로, 여론을 흔들려는 담론의 재료로 변질되는 겁니다.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가 다시 한번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AI 엔지니어의 딜레마, 거대 기업의 책임, 국가안보, 그리고 정치까지. 전혀 달라 보였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는 하나의 보편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쿠팡의 정의 문제든 국가 안보 문제든 정치 담론의 문제든 이 모든 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 엔지니어의 딜레마로 돌아가는 거죠.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위 설정의 논쟁이라는 이 단 하나의 개념이 AI 윤리, 기업 책임, 국가 안보, 정치 현실이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모든 영역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관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상과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 이 현실 사이의 간극. 이건 AI 엔지니어만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도전, 그 자체였던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마치 공기처럼 존재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그 다리를 놓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